그런데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전작과 좀 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들이 공개가 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폰 미니, 아이폰 13, 그리고 프로 맥스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각 제품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아이폰 13 미니, 프로 맥스 모델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크게 미니와 13과 프로와 프로 맥스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각 제품들을 어떤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지 그 선택 가이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제품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5.40, 6.10, 6.10, 6.70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각각 제품들의 크기가 다릅니다. 작은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미니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화면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 맥스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는 배터리가 증가를 하면서 제품의 두께가 살짝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에 7.4mm에서 7.65mm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살짝 두꺼워졌지만 사실 7mm대 두께이기 때문에 두께는 슬림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무게도 약간 증가를 했는데요. 140, 173, 203, 238g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물론이고 이런 무게도 고려를 해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 디자인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3과 미니 모델은 항공 우주 등급의 알루미늄이 사용이 되었고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되었고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후면이 무광인 반면 일반과 미니 모델은 후면이 유광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두 시리즈는 색상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3과 미니 모델은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5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핑크 색상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블루 색상도 전작과 색상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의 느낌도 상당히 궁금하고, 스타라이트 색상도 인기가 많을 것 같고, 레드도 좀 더 진해진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파이트와 골드, 실버, 시에라 블루 색상이 출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에라 블루 색상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런 색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유저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120Hz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10Hz부터 120Hz까지 가변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를 통해서 좀 더 부드럽게 컨텐츠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게임을 즐길 때도 부드러운 화면으로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Hz를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나 프로 맥스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즉,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A15 바이오닉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CPU는 동일하지만 GPU 코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과 미니 모델은 4코어 GPU가 탑재가 되어 있고,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5코어 GPU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적인 성능에서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이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카메라 부분에서 차이도 이런 GPU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13과 미니 모델은 램이 4GB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램 6G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13과 미니 모델은 기본 모델이 일단 64GB에서 128GB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128GB, 256GB, 512GB 모델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TB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 라인업을 선택을 해서 128, 256, 512GB 옵션이나 1TB 옵션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는 배터리 용량이 커졌고, iOS 15와 A15 바이오닉의 효율성 덕분에
배터리 사용 시간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와 프로 모델은 전작에 비해서 1.5시간 사용 시간이 증가를 했고요. 일반적인 사용을 고려할 때입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과 프로 맥스 모델은 전작에 비해서 2.5시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전작과 좀 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 동영상을 볼 때 최대 3시간 더 보실 수가 있고요. 음악을 듣는 건 최대 5시간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 동영상을 볼 때 최대 25시간, 즉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에 비해서도 2배 이상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컨텐츠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 모델은 오디오 재생 시간은 최대 75시간으로 같은데요.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아이폰 13 프로 모델이 좀 더 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은 10에서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 모델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이폰 13 프로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겠죠. 이처럼 배터리 타임이 증가하면서 이번 아이폰 13 미니 모델은 아이폰 12 미니 모델보다 좀 더 좋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카메라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라이다 센서가 있냐 없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 아이폰 13 미니 모델은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 줌 범위가 2배입니다.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은 망원,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번에 77mm 초점 거리를 가진 망원 카메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광학줌의 범위가 기존에는 5배였는데 이제는 6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예전에 비해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좀 더 당겨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진 등을 많이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 라인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스캐너를 프로 라인업만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AR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야간 모드 인물 사진 등도 프로 라인업에서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메라의 차이가 사진과 동영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이폰 13과 미니 모델도 좋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고 특히 이번 모델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에서 적용되었던 센서 시프트 OIS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퀄리티, 동영상 퀄리티를 좀 더 좋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이거보다 더 좋은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죠. 새로운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서 이제는 접사 촬영도 가능한데요. 이 접사 결과물들을 보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플 프로로 촬영도 프로 라인업에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로 촬영하면 후보정이 훨씬 쉽죠. 그리고 이 모델들은 모두 사진 스타일이라고 해서 디폴트로 제공되는 스타일은 물론이고 본인이 스타일을 만들어서 촬영하는 사진들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HDR4를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한 사진들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모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영상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4K 프로레스 촬영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매크로 촬영도 동영상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매크로로 촬영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프로 라인업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키노트에서 애플이 시네마틱 비디오라는 기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능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초점이 자동으로 피사체가 바라보는 인물 등으로 변경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은 물론 사물 등의 본인이 초점 영역을 변경해 가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러한 초점을 촬영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촬영 후에도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상 촬영이 끝났는데 초점이 잘 맞지 않았을 때 그 초점을 변경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이 많으신 분들은 시네마틱 비디오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이번에 출시가 되는 아이폰 13 시리즈들은 전작과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13 미니 모델은 9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반 모델은 109만원, 프로 모델은 135만원, 프로 맥스 모델은 14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 예산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폰 13 시리즈를 구매를 하려고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폰 13 미니,
프로 맥스 모델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제품들이 어떤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모델인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는 10월 1일에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고요. 10월 8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보면 인기 있는 모델들은 초반에 구매하지 않으면 한참 기다려야 했어야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모델들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아이폰 12 시리즈들이 아니라 아이폰 13 모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